영수회담에서 공감했다라고 해서 그 정책이 추진돼야 된다는 건 전혀 맞지 않는 얘기고요. 음, 그 두 분이 민주당의 경우에는 김윤, 국민의힘 같은 경우는 안상훈 같은 사람들 얘기를 주로 들어서 그런 잘못된 판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원래 그 십상시들 말은 달콤하게 이를 데가 없습니다. 네. 여전히 대통령 주변 십상시들이 그 대통령 눈과 귀를 가리고 있는 게 이 음, 사태 해결을 가장 어렵게 하고 있는 걸림돌이고요. 네. 뭐 일부 십상시들은 국회까지 진출해서 이 상황이 오히려 더 악화됐죠.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의료 현장 상황을 잘 모르니까 피습을 당한 뒤에 오히려 부산대병원이 아시아 최고 외상센터인데 거기서 수술 받지 않고 헬기까지 동원해서 서울대병원으로 가지 않았습니까? 음, 이재명 대표 본인조차도 이용하지 않은 그 공공 지역 의료 강화는 신중하게 생각할 부분이 있습니다. 예. 박민수 복지부 2차관이 실제 형식과 요건을 갖춰서 제출된 의대 교수 사직서는 아주 적은 것으로 알고 있다. 실제로 공백이 크게 생기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등의 말을 했습니다. 또 뭐 걱정하시는 것처럼 의료 대란 수준의 큰 혼란은 아닐 것으로 판단한다. 이렇게 박민수 차관이 얘기를 했는데 정부의 이런 상황 판단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의견을 갖고 계십니까? 어, 박민수 차관의 중원 부원에는 뭐 언급조차 하기 싫습니다. 그런 상황, 현장의 목소리가 들리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 이분이 그 현장 상황을 제대로 파악하고 이런 그 얘기를 하는지 뭐 한심하게 이를 데 없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올바른 정부라고 하면 그 대학병원 도산 상황 그리고 중증이나 희귀병 환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그 대책에 대한 것도 세워놓고 대비를 해야 되는 것이지 마치 6.25 직전에 북한이 그 남침할 우려가 없다라고 주장하는 국방부 장관 같은 소리를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정부의 일방적인 궤별세식 선동하고 처벌 운운이 오히려 가장 문제 해결에 도움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예. 어, 그리고 뭐, 이 정도면 그 인원을 줄여서 협상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다고 그러면 그 6.25 전쟁이 났는데, 대략, 우리가 대전선에서 이게 그 전선이 그 정해졌다. 그러면 서울 수복을 안 해야 되는 것인지, 예. 뭐, 이렇게 묻고 싶습니다. 네. 국가 전체 그 인력 자원에 대한 큰 백년지 대계를 가지고 국가를 설계를 하고 운영을 하고 정책 집행을 해야 되는 국가가 이런 식의 응? 그 쪽대본을 가지고 그 국가 정책을 결정한다. 그리고 국민들한테 큰 피해를 준다. 그런 것은 정말 국가 패망으로 가는 나중에 분명히 누군가는 책임을 져야 되는 정말 그 의료농단 사태라고 보여집니다. 네.